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2 페이지로는 34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해보셨지만 그래도 설명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것과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지는 만들었죠.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 만들기 중에 이제 세 번째 장이 되겠네요. 세 번째 슬라이드.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85쪽에 있는 1번 할게요. 먼저 홈에서 뭘 해야 될까요? 새 슬라이드를 해야 되겠죠. 자, 새 슬라이드. 자, 잠깐만요. 자, 홈에 새 슬라이드를 클릭할게요. 근데 새 슬라이드에서 여기 작은 꺽쇠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 목록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저희는 빈 화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파일 만들다 보면 물론 여기 있는 것들도 쓰면 빈 화면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빈 화면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거 빈 화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이거 두 가지만 있을 겁니다. 자, 빈 화면 나왔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 2번은 지금 여러분 도형 보이시죠? 여기 홈에서 보이시면 요 작은 거 보이시죠? 물론 이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삽입 같은 경우 요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요런 모습으로. 이제 삽입에서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홈도 이 모양일 수도 있어요. 홈도. 왜냐하면 그건 버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지금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셔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찾아야 되면 사다리꼴. 기본 도형에 있는 이 사다리꼴 보이실까요?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요 사다리꼴 찾으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을 찾으셨다면 이제 다시 저희는 86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자, 시작을 여기 꼭지점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는 거.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다 하고 움직여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다르게 되면 약간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자, 마우스 포인터 확인하시고요. 자, 마우스를 꾹 눌러서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해서 자, 여기 선 맞춰서 여기 선이 끝이 맞는 걸 보시고요. 놓으세요. 놓으셨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우스 한번 우클릭해 볼게요. 우클릭하셔도 되고 방법은 되게 많은데 자,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전편집. 제가 지금 마우스에 어디를 클릭했다고요? 마우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유, 제가 그림이 참 안 이쁩니다. 드래그 할 때는 항상 이거를 끌죠. 보통 항상 이쪽 편을 끕니다. 그쵸? 드래그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우스 우클릭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이에요. 자, 밥 먹는 쪽이죠. 우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상자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거 클릭돼 있으셔야 돼요. 크기 조절 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 방법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도형 편집 보이실까요? 도형 편집에 요 작은 단추 보이시죠? 요거를 꺽쇠를 누르면 전 편집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해도 전 편집은 나옵니다. 자, 우클릭해서 전 편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한 가지 있어요. 크기 조절점 동그라미 보이셨잖아요. 그게 까만색 네모점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전 편집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제 거 크기 조절 좀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실수로 전 편집을 누르셔서 이런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자, 조절점이 까만 네모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조절점에 갖다 대 볼게요. 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모가 사방에 있는데 한가운데는 네모로 뚫려 있는 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클릭해서 드래그. 우 아니에요. 좌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클릭해서 쭉 끌어서 자, 요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끌다 보면 약간 조절점이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쉬프트 한번 누르고 끄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살짝 움직여서 위아래가 바뀌기도 합니다. 쉬프트 누르고 끄는 거를 책에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쉬프트 누르고 끄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요렇게 놓으시면 자, 요렇게 보이시죠? 삼각형이 사다리꼴이 모양이 약간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편집. 자, 요게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 86쪽에 4번까지 저희는 한 겁니다. 자, 지금 5번 가볼게요. 5번은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이 보는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이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82%예요. 82%죠. 물론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뭐를 요거 보이시죠? 요걸 끌면 확대돼요. 이쪽 방향으로 끌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보이잖아요. 축소돼요. 얘는 뭐라고요? 확대되고 여기서 끌어도 돼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책에서는 여기 보기 보이시죠? 보기. 자, 보기를 클릭해 볼게요. 보기 클릭했더니 확대 축소라고 우리 지금 이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가 나올 거예요. 돋보기 눌러볼까요? 돋보기 눌렀더니 여기는 아예 퍼센트가 그냥 끌어서 하는 거 아니고 누를 수도 있죠. 물론 여기서 조절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뭐를 할 거냐? 50%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작아지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만 작아지는 겁니다. 자, 왜 화면에서 작아지냐면 작게 만드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할 거라서 그럽니다. 자, 복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할 거예요.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잖아요. 근데 쉬프트까지 누르면 수평을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 반듯하게 유지하면서 복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아래로 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쉬프트를 컨트롤만 누르면 안 되고 쉬프트까지 눌러서 드래그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저 눌렀어요. 컨트롤이 어디 있냐고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지금 미리 안 띄워놔가지고 죄송해요. 미리 화면을 좀 띄워놓을 걸. 제가 지금 화면에 잠깐만요. 키보드를 하나 제가 복사를 해놨나? 키보드 복사를 안 해놨네요. 자, 여기서 할게요. 자, 컨트롤 키가 이거예요. 쉬프트 키는 이거고요. 컨트롤 키가 근데 여러분 항상 이쪽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화상 키보드라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키가 이쪽에 있고 쉬프트 키는 이겁니다. 혹시 영문자가 익숙치 않더라도 모양을 어차피 문자라는 것도 그림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외우시면 됩니다. 뭐 영어라고 내가 영어 잘 몰라서 익숙치 않으셔서 그렇지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이거 뭐 누르고 하라고 그랬죠?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을 누르는 순간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거를 마우스 포인터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뀔 거예요. 더하기 아주 작은 미니 더하기가 있으면서 바뀔 겁니다. 쉬프트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쉬프트도 눌렀습니다. 자, 꾹 눌러서 자, 한번 복사해서 그러니까 복사하는 게 아니고 꾹 눌러서 놓을게요. 자, 놓으셨을까요? 그랬더니 하나가 보세요. 뭐가 지금 변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 선 보이시죠?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를 더 끌어야 돼요. 자, 컨트롤 다시 한번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선생님 저는 근데 안 끌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조절점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조절점이 있게 클릭을 안 하고 뭔가 빈 공간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컨트롤을 눌러도 변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된다. 클릭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클릭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자 눌러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스마트 가이드 라인이 빨간 선 보이실까요? 그게 떴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앞에랑 간격이 똑같구나.'라고 자 보시고 놓으시면 됩니다. 스마트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생긴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에 빨간색이 생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 어디에 생기는지 제가 표시 한번 해 볼까요? 요쪽하고 아마 지금 제가 만약에 한 번 더 끈다면 여기에 빨간 선 스마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생겨요. 저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자 컨트롤 쉬프트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딱 맞아떨어졌을 때 보이는 거죠. 자 더 가 버리면 안 보입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려고 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다시 88 쪽에 7 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걸 클릭할 때는 자 요 위에서 클릭하면 잘 몰라요. 어떤 걸 클릭했는지. 그런데 어딜 보시면 아시냐면 요걸 보시면 아십니다. 요걸 기점으로 내가 어떤 걸 클릭했는지 알게요. '아 너무 화면이 작겠다.' 그죠? 자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물론 뭐 예전처럼 82%를 보기에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 제가 생각하기에 더 쉬운 방법은 잠깐만요. 요거 보이실까요? 그럼 딱 맞춰서 쪽으로 갈 겁니다. 요거 클릭할게요. 자 요거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82%로 바로 가졌죠. 82%가 아니라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비율이 쪼끔씩 달라서 그냥 한 화면에 다 나오면 되는 거라서 이제 그건 쪼끔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거부터 첫 번째 거를 클릭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요 꼭지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그린 첫 번째부터 선택할게요. 자, 다시 우리는 마우스 우클릭 할게요. 우클릭 하셨을까요? 자, 그다음에 도형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도형 서식 들어오셨을까요? 자, 도형 서식을 들어오면 이런 작업창이 뜰 거예요. 자, 작업창이 떴다면 그중에서 우리는 채우기의 단색으로 갈게요. 물론 바로 채우기 창이 이렇게 오픈돼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픈돼서 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돼 있다면 나는 왜 화면이 안 되지? 그렇다면 무엇을 누르시면 된다고요? 요 작은 꺽쇠 보이시죠? 요걸 누르시면 하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목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단색 채우기를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컬러를 선택할 겁니다. 컬러는 뭐라고요? 약간 페인트 바켓 통처럼 생긴 요거 옆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채우기 색이 다 들어있는 목록이 나올 겁니다. 선택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컬러를 선택하는데 주황 강조 투 25랍니다. 그러면 이게 주황인가? 주황 강조 투 40%, 25%더 어둡게 이거네요. 자, 여기 주황 라인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50%죠. 25%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하는 게 파워포인트 하다 보면 이 투명도를 생각보다 만질 일이 많은데 자, 이거 50% 하겠습니다. 이 위에를 클릭하면 늘어나고 이걸 클릭하면 줄어들겠죠. 근데 50은 너무 한참 해야 되니까 전 이걸 드래그 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걸로 끌어서 50%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50%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선 없음을 하시면 됩니다. 선 없음. 자, 벌써 우리는 뭐가 끝났냐면
9번까지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클릭할게요. 세 번째 거 클릭. 세 번째 거는 흰색 배경 원을 하랍니다. 선도 없음 두 가지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이거 누르시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배경 원. 자, 이거 클릭. 제가 지금 뭐 눌렀는지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눌렀습니다. 요거 클릭. 그 다음에 선 없음 클릭. 자, 벌써 우리는 85쪽 끝. 자, 그 다음 90쪽 갈게요. 11번. 11번 갈게요. 자, 11번 왔을까요? 자, 이게 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이제 여기서는 하는 거냐면, 이것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형 3개를 했잖아요. 그것들을 그룹을 지정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렸던 이거는 이미 선택이 돼 있죠. 이 조절점을 보시면 됩니다. 조절점들이 이렇게 선택돼 있어요. 그러면 자, Shift 키 누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뭐 Shift 키 누르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Shift 키 컨트롤 키를 누르다 보면 가끔 복사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Shift 키로 도형은 1개 이상이 선택이 되지거든요. 책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라 그런데 맞습니다. 컨트롤 키를 원래는 눌렀었죠. 그런데 이제 가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드래그 하다 보면 자꾸 복사가 돼서 저희 학습자님 중에서도 이 안에 똑같은 도형이 엄청 숨겨져 있었잖아요. 6개인가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 책을 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야 되는데 드래그를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클릭했는데 나도 모르게 드래그가 된 거죠. 그래서 Shift 키를 저는 더 권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클릭. 자, 요 끝에 조절점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거 한 번 더. 저 Shift 키 누르고 있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한 번 더. 3개 클릭됐어요. 3개가 클릭된지 점을 보시고 확인하세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그룹해서 그룹. 이렇게 그룹화의 그룹을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G가 뭐죠? 컨트롤 G를 누르면 동시에 눌러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 건너뛰기 하는 건 명령이 안 먹습니다. 어떤 거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명령도 있어요. 건너뛰기처럼. 그런데 이거는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를 누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두 손이 돼도 나는 불편하신 분은 그냥 이 방법을 마우스 클릭, 그룹화에 그룹을 하시면 되는 거고, 속도를 높여야 되고 난 두 손이 자유롭고 기왕이면 단축키를 외우면 버전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거든요. 자, 그룹 할게요. 저는 말이 길었네요. 자, 그룹에 그룹. 자, 이거는 뭐를 눌러서 나왔죠? 마우스에 무슨 클릭? 우클릭. 오른쪽 우클릭을 한 겁니다. 우클릭으로 나왔습니다. 자, 컨트롤 G 저는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패턴을 이용한 기능을 이용한 제목 만들기를 빼놓고 11까지는 끝난 겁니다. 자, 90쪽에 다시 스텝 2로 들어갈게요. 자, 다시 저는 50%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에 넣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서 자, 50% 정도로 다시 한번 해놓을게요. 전 여기서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클릭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제 명령이 뭐니까 빈 공간 클릭해서 아무것도 클릭되어 있지 않게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홈 탭. 자, 여기 홈 탭 누를게요. 홈 탭 누르세요. 클릭하시고 홈 탭에 자, 이거 누를게요. 자, 제가 지금 홈 탭에 뭐를 눌렀죠? 홈 탭에서 이거 누를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 누르시는데 이거 누르지 마세요. 이건 세로로 되는 겁니다. 자, 클릭했어요. 클릭하고 나서 선생님 왜 저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클릭하고 요 자리에 마우스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우스를 자, 슬라이드 창 쪽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셔야 돼요. 드래그해서 끄시면 안 돼요. 끌면 물론 끌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조절점을 2번 3번 만져야 돼요. 그래서 콕 찍으셔야 돼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커서 깜빡. 커서가 깜빡이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 쓸 준비됐어.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 2를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고 2를 타이핑 쳤는데 커서가 또 깜빡하면 계속 타이핑할 수 있다는 뜻인데 우리는 타이핑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에서 이 선 끝을 드래그하거나 클릭하면 되는데 이제 작으니까 클릭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키? ESC 키. ESC 키가 이거죠. 탈출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escape의 약자인데 자, 우리 이거 누를 겁니다. ES 키를 누르면 됩니다. ES 키 누르면 커서가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을 거예요. 커서가 깜빡거리지 않으면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명령은 몇 페이지에 설명이 있냐면 91쪽에 2번에 있습니다. 자, 글꼴 이거 보이실까요? 글꼴. 글꼴은 여기 이거를 클릭할 건데 만약에 첫 페이지부터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 글꼴이 없을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책을 보고 하시거나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선생님 제 집에는 이 글꼴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글꼴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거 클릭하시고요. 자, 하셔서 목록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휠로 내리셔도 되고요. 이걸 꼭 누르셔서 저희는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눌러서 내리는 것도 힘드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휠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좌와 우 사이에 바퀴가 콕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쭉 내려가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KB 한마음 고딕 B라고 첫 번째 이거 보이시죠? KBIZ 한마음 고딕 이거 클릭할게요. 자, 이거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는 여기 680이랍니다. 이거 클릭해보면 680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블럭이 잡혀 있다는 건 위에 덮었을 수 있다는 거죠. 덮었을 수 있을 때는 지우는 게 아니에요. 자, 바로 680 타이핑을 하세요. 엔터.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명령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커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깜빡이고 있잖아요. 깜빡이고 있으면 명령이 안 먹어요. 자, 그럴 때는 무슨 키를 눌러라? ES 키를 눌러라. 물론 F2 키도 되는데 ES 키를 눌러라. 자, 다시 한번 명령 내려야 되겠네요. 왜? 커서가 깜빡이는 걸 확인하지 않아서. 자, 한마음 고딕 B. 자, 이거 클릭하시고 680 위에서 목록 누르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엔터 됐을까요? 자, 요렇게 됐다면 드디어 얘를 자, 라인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I일 때 콕 누르면 타이핑이 쳐지는 거고, 자, 마우스 포인터를 선 쪽으로 가지고 갈게요. 자, 요렇게 변했죠. 이 변한 모양을 있을 때 꾹 누르고, 자, 이동할게요. 이게 이동입니다. 자, 책의 모양을 보시고 요 정도인가 대충 이렇게 보고 놓으세요. 놓으셨을까요? 자, 위치까지 저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위치까지 끝났다면 저희 도형서식에서 지금 도형서식이 아마 계속 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다쳤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눌러서 다시 여시거나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도형서식을 다시 눌러서 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도형서식 창에서 저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저희는 뭐를 하라고 되냐 패턴 채우기를 해라.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할 거예요. 자, 패턴 채우기 누르겠습니다. 누르셨을까요? 그렇다면 패턴 채우기 중에서 75%인 자, 이걸 채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패턴 채우기를 지금 들어왔는데 패턴 채우기에
지금 색깔을 먼저 해야 되나 싶죠. 왜?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한다? 자, 정경색과 배경색 먼저 한다.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요 클릭해서 색깔이 주황 강조 툴합니다. 자, 색깔이 주황, 황금색이네요. 주황 강조 투 25% 이거네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자,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자, 색깔이 주황 두 번째 거 클릭. 그러면 여기 흰색을 배경색 흰색은 이미 돼 있네요. 그럼 만질 필요가 없다. 만져서 이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눌러서 다른 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흰색이기 때문에 만질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패턴을 어떤 걸 했냐면 패턴 중에서 지금 보니까 요거 했네요. 75%. 75%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우스 포인터를 위에다 살짝 놓고 기다리면 75%라고 뜨죠. 자, 75%. 자,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화면이 다르죠. 우리 이번에 수강생, 그러니까 학습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점으로 되돌릴게요. 자, 이유가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걸 안 해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2번 보겠습니다. 91쪽에 2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항상 하듯이 도형 서식에 도형 옵션을 저희는 한 거예요. 기본이 이제 도형 옵션이 켜져 있었던 거죠. 자, 여기 텍스트 옵션을 클릭하셔야 돼요. 텍스트 옵션 클릭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도형 옵션, 텍스트 옵션. 자, 여기 바뀌는 거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는 요렇게 돼 있을 때는 도형 옵션. 만약에 선생님, 자, 요게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저 텍스트, 요 바켓스와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도형 옵션. 그런데 A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잖아요. 그럼 텍스트 옵션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자, 텍스트 옵션이 약간 진해졌죠. 자, 텍스트 옵션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도형 서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형 옵션. 자, 도형 옵션은 이 페인트 톤 같은 그런 게 먼저 나오는 거고, 자, 도형 서식이라는 옷장이 있다고 치면, 서랍장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도형 옵션이라는 서랍장이 있다면 텍스트 옵션도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을 누르면 약간 색깔이 진해질 거예요. 자기께 선택되지면 좀 색깔이 진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저희는 오늘 지금 91쪽에 있는 거를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91쪽에 2번하고 3번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돼 있냐면 패턴 채우기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패턴 채우기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셨을까요? 자, 선을 들어갈게요. 정경색이요. 선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자, 정경색 들어갈게요. 정경색 클릭, 정경색을 주황에 강조 투 50%더 두께 이거네요. 자, 25%구나. 25% 더 두께네요. 25% 더 두께. 자, 이거 선택하시고요. 자,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를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 거 요거를 선택했고요. 자, 배경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배경은 흰색 배경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할게요. 이거네요. 흰색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바꿀 필요가 없겠죠. 얘거든요.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패턴의 이 퍼센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패턴의 75% 이거네요. 자, 패턴의 75%는 얘인 것 같습니다. 얘 클릭할게요. 자, 글씨 나왔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끝내셨다면 잠깐만요. 요거 살짝 좀 제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됐다. 여기까지 했다면 91쪽은 끝난 겁니다. 자, 다 했다면 91쪽은 끝난 거고요. 그러면 도형을
이걸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닫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했냐면 도형을 닫았습니다. 도형 서식을 닫은 거예요. 그 창은 언제든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명령을 하면 오류가 나거나, 그러니까 저기 하니까 이 개체 선택돼 있는 거 말고 빈 곳을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 홈을 누르지 않아도 홈으로 딱 와집니다. 홈이 저는 요걸 선택할 거예요. 요 옆에 거 아니에요. 이 옆에 거는 세로입니다. 자, 이게 텍스트 상자, 글 상자, 요거 클릭해서 밑에다가 클릭할게요. 이 슬라이드 창 밖에다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위에다 하면 요것도 도형이거든요. 도형 위에다 하다 보면 오류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밖에서 해서 끌고 들어올 겁니다. 자, 슬라이드 텍스트 끌고 와서 클릭하고 커서 깜빡이죠. 커서가 깜빡인다는 건 텍스트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일성 띄고 번음을 띄고 소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커서는 깜빡이지 않지만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명령을 하면 명령이 안 먹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말 그대로 이 개체를 ES키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요 선 근처 있죠. 이 라인의 선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요 모양일 때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돼요. 클릭을 해서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확실히 하는 걸 보고, 자, 여기 보이실까요? 자, 저는 지금 요것과 요거 두 가지, 그러니까 글꼴과 글꼴 크기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글꼴은 HY. 자, 스크롤 바를 내릴게요. 자, 휠처럼 생긴 거 그거 내리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의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자, 박혀있는 바퀴처럼 생긴 게 휠입니다. 아니면 이거 보이시죠? 요걸로 끌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셔도 돼요. HY 헤드라인 M 클릭. 자, 크기는 몇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44 클릭.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그 다음 92쪽은 끝난 거고 93쪽에 6번을 하는 겁니다. 6번을 요거를 클릭할 건데 여러분은 어쩌면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 도형은 안 보이고 서식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서식 클릭할게요. 클릭하셨다면 그림처럼,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써 있지 않고 A로 써 있을 수 있어요. 책이랑 다른 건 버전 때문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앞으로 요렇게, 자, 요거 빠른 스타일 이거 누를게요. 요거 눌러서 자, 세 번째에 있는 자, 채우기 검정 텍스트와 윤곽선 배경.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셨을까요?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자, 한 가지 텍스트, 자, 텍스트 채우기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서, 자, 색깔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이 무엇인가 볼게요. 색깔은, 일성 건어물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끝났네요. 그러면 얘는 갖다 놓을게요. 7번은 두 번째 텍스트 상자를 말하는 거였네요. 자, 이거 갖다 놓고, 자, 두 번째 텍스트 상자 가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여기다 콕 찍고, 자, 이 하이픈 모양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0 옆에 있지요. 자, 0 옆에 있는 하이픈. 자, 그 다음 한 칸 떼네요. 한 칸 띄우고 온라인 마켓. 오타를 제가 쳤나 보네요. 마켓. 자, 이렇게 타이핑 요렇게 이제 하셔서 이 커서가 깜빡이거나 블럭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럴 땐 ES키를 눌러서 이 개체 텍스트 상자 개체가 선택되게 하고요. 자, 여기는
텍스트 창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글꼴 크기는 36이고요. 그리고 글꼴은 똑같이 HY 헤드라인 M 그리고 36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게 하고 자 서식 탭을 자 여기 서식 탭이죠. 요 서식 탭을 클릭해서 빠른 스타일 채우기 검정원 그러니까 위랑 똑같이 하는 거 자 위에랑 똑같이 요거를 선택하라는 것 같습니다. 요 위에가 명령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 선택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요 선택할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명령을 안 내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그냥 글씨만 바꿨어도 되는데 다만 이제 글꼴 크기가 달랐잖아요. 글꼴 크기 때문에 또 어차피 바꿔야 돼서 새 텍스트가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 7번은 하나를 더 요구해요. 뭐를 요구하냐면 텍스트를 색깔을 채우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릭할게요. 클릭했더니 주황 강조 to 50%, 주황 강조 to 50%. 마우스 포인터를 그 색깔에 대고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면 더 어둡게 이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안 보이실 테니까 요거 마지막 거 요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명령도 끝났어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I일 때는 안으로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 안으로 들어가지니까 선 쪽으로 가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꼭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자, 위치를 여기 책을 보면서 대충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93페이지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가 되겠네요. 94페이지 이미지 삽입해 볼게요. 자, 이미지 삽입은 자, 삽입의 그림의 이 디바이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삽입의 그림의 이 디바이스. 자, 삽입의 그림의 이 디바이스. 자, 요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디바이스. 자, 됐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에 들어오셔서 이 폴더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PC에 C 드라이브에 있다. 그럼 C 드라이브에서 뭐 파워포인트 있다. 그럼 파워포인트. 아니에요. 저는 웹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안에 제가 이 세 개의 그림을 넣어 놓을게요. 12강에서 필요한 걸 넣어 놓을게요. 사진을 넣어 놨다면 여기 다운로드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공유 파일을 누르면 다운로드 여기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다운로드. 그런데 어떤 분은 C에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 책처럼 바탕화면에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건 자기가 어디다가 어느 서랍에 넣어놨느냐와 똑같은 거예요. 폴더 안에 넣어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저는 D 드라이브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찾겠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 있지? 내 이름. 오케이. 내 이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CD1에 이제 수강생 분들은 수강생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12강 하고 있죠? 그러면 12강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이 1에 해당되는 그림을 삽입해야 돼요. 자, 1에 해당되는 그림 일성각인 요 그림이네요. 자, 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을 클릭하고 자, 삽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선 쪽으로 안 가 있어도 이미 이동이 가능한 마우스 포인터로 변해 있죠. 자, 꾹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위아래로 움직일까 봐 Shift까지 누르고 이동합니다. 딱 끝에 이렇게 딱 맞추세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맨 뒤로 보내기를 누르시거나 자, 여기 위에 보이실까요? 여기 그림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서식이 눌러져 있어요. 그런데 가끔 선생님 저는 이게 없어요 라고 하면 그림 도구 밑에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개체가 선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선택이니까 서식이라는 게 없는데요. 이 개체가 꼭 선택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뒤로 보내기 보이시죠? 여기에 작은
목록 단추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맨 뒤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맨 뒤로 보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2강은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12강에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를 이제 또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했다고 다 잘 되지 않고 똑같은 거 나 했으니까 시시하지 않고 이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속도도 점점점 붙어요. 근데 그럼 자신감도 생겨요. 아는 거지만. 아는 거여도 계속 반복한다면 진짜 자신감 생기고 좋거든요. 물론 다양한 걸로 좀 더 많이 해보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 꼭 이거 연습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래요. 다 내 것이 되기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 영진 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본전을 뽑으려면 내 연습이 꼭 거기에 한 스푼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